오늘은 좀 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M1 맥 미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M1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장점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겪었던 문제점들,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 위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기, 체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GPU 문제였습니다. 자, 이 GPU가 M1에선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 그래픽 파워가 좀 필요해가지고 외장 eGPU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존에 투자했던 장비를 전혀 쓰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GPU를 쓰게 되면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인텔 맥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도 깔아서 윈도우 게임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옵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리 맥으로 써야 되는 분들만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라, 이 GPU로 뭔가 그래픽 파워를 끌었다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허브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USB-C 꼽을 수 있는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썬더볼트 4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IO가 총 4개밖에 없어가지고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허브를 지금 한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장비가 많기도 하고 조금 투머치긴 하지만 허브를 꼭 사용을 해야 돼서 허브에 대한 투자가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맥 미니 자체는 안 비싸다, 뭐 가성비 좋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허브 장비들을 붙이다 보면 가격대가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 허브가 일단은 사용 중인데, 이 허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애플에서 정식으로 어프로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벽돌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환성이라든지, 그 호환성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게 하드웨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데이터 로스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진하고 영상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쪽 관련된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인텔 어도비 거 잘 돌아가고 있고요. 파이널 컷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플러그인에 있습니다. 기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발빠르게 빨리 대처를 해준다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을 많이 자주 쓰셔서 워크플로우에 큰 핵심을 차지하고 계신다면은 얘네를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오류 생기게 되면 이제까지 했던 거 다 날아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쓰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안 쓰고 있어요. 정말 플러그인을 안 쓰고 그냥 기본 프로그램만 지금 사용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에 두시고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포토샵 베타를 사용했더니 패치 툴이 이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먹어가지고 그냥 베타를 안 쓰고 현재 그냥 인텔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니콜렉션을 제가 쓰는데 니콜렉션은 아예 설치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이 니콜렉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무료로 풀었던 거를 다시 니콜렉션 만들었던 회사가 다시 사들이면서 이게 다시 유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새롭게 빅서 버전, M1 버전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비용 지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예전에 구입했던 플러그인들이 새롭게 버전업돼서 어플이 또 버전업돼서 새롭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셨던 분들이 다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바꾸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도 H264 편집할 때는 i9 인텔 맥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HEVC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HEVC 코덱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것도 위주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플러그인 의존도가 낮으신 분들만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운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어폰으로 맨날 편집하실 게 아니면 결국은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거나 기존의 스피커들을 쓰셔야 되는데, 이 스피커를 붙이다 보면은 말 그대로 스피커 파워 따로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선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결국은 저는 스피커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맥을 주로 썼기 때문에 서브컴으로 스피커를 또 사다 보니까 이게 스피커에 대한 지출도 생겼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문제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블루투스가 많이 끊겼었는데 뭐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블루투스 장비는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이 신호 혼선이 생겨가지고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주 끊기다 보면 짜증나고 편집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선으로 다 바꿨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카드도 예전에는 SD 카드, 뭐 CF 카드였는데 이번에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기존에 있었던 그 멀티 카드 리더기에 없어서 따로 라인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허브를 좀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쿼드인데 액정 타블렛까지 쓰다 보니까 지금 쿼드 모니터 세팅이에요. 쿼드 모니터 세팅인데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은 2개까지 메인 디스플레이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추가는 디스플레이 링크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원해주는 허브를 사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칼리브레이션이 먹지 않아요. 색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4개를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개 정도만 통일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그냥 컬러 작업이 필요 없는 문서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49인치 듀얼 QHD 모니터에 원래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연결해 보니까 얘네가 듀얼 풀 HD까지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니터를 쓰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냥 모니터를 새로 맞추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이맥 미니 간단하게 뭔가 저렴하게 가성비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 가격대가 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맥 미니 프로 맥스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모니터와 그리고 허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등이 있고 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볍고 가성비 좋은 업그레이드가 될 테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동시에 호환도 안 돼서 워크플로우도 망쳐질 수 있는 게 현재 M1 맥 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만큼 4K 영상 편집을 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애는 없어서 그래도 그 파이널 컷이라든지 프리미어를 시작할 때 좀 추천을 해주는 종목이긴 한데, 이러한 점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작업자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인텔에서 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하시면 그때 넘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롭게 스타팅 하시고 이제 워크플로우나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M1 맥 미니 또는 M1 시리즈의 맥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아이맥 M1 나오면 그때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기기 사용을 하고 주변기기 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결국 아이맥 사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 피셜이고 디테일한 리뷰나 비교나 분석적인 리뷰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사이트, 제 경험담, 망했던 일 등등을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